저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나중에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본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꼬리에 꼬리도 꼬꼬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문학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평생 책을 읽으면서 글만 쓰고 살아도 원이 없겠다라고 했는데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궁금할 때 저는 책을 읽습니다. 이 문학 전공하신 분의 책을 읽었어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니까 우리 시대 문학 청년의 삶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저자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요. 박사 학위 따고 출신 학교인 지방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요. 자,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기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나는 의료보험은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대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4대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조교, 시간강사, 연구원, 박사과정까지 대학에서 8년을 일을 했는데 아이를 위한 건강보험조차 들어주지 않는 거죠. 은행 대출을 위해서 이 재직증명서 한 장 떼려고 해도 대학에서는 떼어주지 않아요. 이분 되게 좌절하죠. 그러다 길을 가다 우연히 어떤 이 채용 공고를 보는데요. 맥도날드에서 상하차 알바 노동자를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봅니다. 근데 거기에 봤더니 4대 보험 가입이라는 고용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면서 맥도날드에 가서 그곳에서 노동을 합니다. 저 사실 책 읽으면서 이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맥도날드에서 새벽에서 상하차 일은 뭐냐면 그날 내려오는 이 트럭에서 냉동식품을 내려서 이 창고나 이 냉장고에 재는 이 일을 갖다 몇 시간 동안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막 4시간, 5시간 일을 하고 나서 학교에 와서 시간 강사로 일하며 수업을 하다 보면 다리가 후들거린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이분은 그게 아빠로서 아기를 위해서 내가 건강보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고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 되게 좀 비감한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이 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이런 지식의 장이라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맥도날드보다 더 못한 노동자에게 맥도날드보다 더 못한 대우를 하는 걸까? 그래서 이 질문은 이 지방대 시간 강사의 삶에 대한 어떤 르포로 이어지고요. 이분 309동 1201호라는 필명으로 책을 냅니다. 이분 책을 내고 나자 학교 동료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네가 지방시지? 그리고 교수님에게 가서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네가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라는 그 책에서 학교에 마치 그 교수들이 갑이고 시간 강사나 연구원들이 을들로 이렇게 묘사된 그런 걸 보고 교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어. 너희 새끼 가서 빨리 사과 안 드리고 뭐해? 라고 하면서 다들 이제 막 윽박 지르고요. 이런 거죠. 피해자더러 야, 교수님이 네 뺨을 때릴 때 손바닥이 조금 부으셨대 이놈아. 교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그 교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너를 뺨을 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 네가 열심히 했었으면 교수님이 네 뺨을 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잠깐 흥분했네요. 제가 또 약간 조직에서 이 박해받는 사람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들의 이 아픔에 제가 너무 과하게 공감하다 보니까 물러나라! 중요한 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방대 시간 강사인 저자에게 동료들은 찾아와서 교수님,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이 제도권, 기득권을 누리고 사는 그 교수에게 가서 사과를 하라고 하고요. 이분은 연구자로서 양심을 걸고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하고 결국은 학계를 떠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분이 교수가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학계를 떠나는 그 얘기를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 결국은 학계를 떠나서 뭘 할까요? 그러니까 문학 전공한 분이 시간 강사로 살다 그만두고 나니까 할 일이 따로 없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글을 쓰면서 대리운전을 띱니다. 그래서 왜 이 카카오 드라이버라는 앱을 휴대폰에 깔아놓고 대리운전 콜이 뜨면은 글을 쓰다가도 나가서 대리운전을 뛰는 거죠. 이분 이제 취객의 차를 대리운전하면서 저자는 3가지 통제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행위의 통제,
둘째는 언어의 통제, 세 번째는 사유의 통제. 자, 먼저 행위의 통제는 뭐냐면요. 대리기사가 이렇게 차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와 엑셀 말고는 차량 내부 조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왜? 뭐 에어컨을 간다거나 음악을 이 차에는 어떤 음악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 라디오는 역시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운전자가 그 전에 해놓은 세팅 그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다못해 이 그 운전석 시트까지도 기존 운전자의 크기에 맞춰서 하지 이거를 함부로 조작을 못 한다는 거죠. 일단 1. 행위의 통제를 느끼고요. 두 번째, 언어의 통제. 대리기사는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취객이 말을 걸기 전에는 먼저 그래서 손님 오늘 기분이 잘 안 하신다, 못 한답니다. 그리고 취객이 어떤 얘기를 하든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성향에 좀 어긋나는 얘기를 하더라도 에이 그건 좀 그렇지 않지 않잖아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님. 네, 그렇죠. 라고 이제 하면서 언어의 통제를 경험하고요. 자, 이렇게 행위와 언어의 통제를 경험한다면 결국은 사유의 통제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통제 어쩐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흔히 겪는 통제 아닌가요? 대리기사로 일하던 이 김민섭 작가가 내린 결론. 나는 이 사회를 대리사회로 규정한다. 우리는 더 이상 온전한 나로서 현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지 않는다. 스스로 판단하고 질문하는 법을 점차 잊어가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강요된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이라 믿으며 타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는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공부와 일과 놀이죠. 자, 자칫 잘못하면 이 세 가지 행위 역시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쫓게 돼요. 어려서 공부할 때는 부모님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고요. 나이 들어서 일을 할 때는 회사의 상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퇴직하고 나서 놀 때는 마음껏 놀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사회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서 야, 그래도 남자가 한 50대면은 골프는 쳐야 되지 않겠니? 야, 그래도 말이야. 요즘 애들 저기 게임할 때는 요즘 핫한 무슨 게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의 욕망보다는 어쩌면 사회, 주위 시선에 타자의 욕망에 이끌려 놀기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가는 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그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의 쓰임새를 찾아가는 게 궁극의 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이 학교를 떠난 김민섭 작가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읽는데요.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작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340편의 단편 소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작가를 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김동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서울에 올라와 주물 공장을 다닙니다. 자, 낮에는 뜨거운 주물 국자로 틀에 납을 붓는 일을 하고요. 밤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소설을 올려요. 자, 인터넷에 소설 올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왜 단편소설, 자작소설, 웹소설 올리는 거죠. 돈 한 푼 안 되는 일이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씁니다. 자, 이 김민섭 작가는 김동식의 글에서 새로운 문학의 출현을 목격합니다. 자, 그리고 이 김동식 작가를 문학계, 출판계 알리기 위해서 책을 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돌아다니고요. 열심히 뛴 결과 이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동식 작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김동식 작가님의 소개글입니다. 1985년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바닥 타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구로 올라갔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 서울로 상경, 성수동 한 주물 공장에서 10년가량 재직했다.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 공포 게시판에 창작글을 올리기 시작해 3년 동안 500여 편의 글을 집필했다. 2017년 12월 회색인간, 세상에서 가장 역한 요괴 13일의 김나무를 동시 출간하며 데뷔하였고 또 다른 소설집으로 양심고백,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나의 인류, 인류의 하나, 살인자의 정석, 성공한 인생, 텅빈 거품을 출간했다. 와, 그러니까 이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물 공장에서 일하시던 노동자가 3년 동안 9권의 책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분 그 처음에 책 나왔을 때 소설 분야 1, 2, 3위가 다 김동식 책이었어요. 난 진짜 그걸 보고 이거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들었고요. 김동식 작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나는 사회에서 빠져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부품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글을 쓰면 내가 주도적이 되고 기계에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으아, 저는 이게 인터넷 글쓰기의 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 자신의 글, 그림,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어떤 그런 판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저 역시 인터넷 글쓰기에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MBC 송출실에 앉아가지고 그 뉴스를 이렇게 강제 시청하다 보면은 회사의 노예가 된 것 같은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쓰다 보면 자유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그냥 저는 제가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어요. 그게 블로그 글쓰기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에 10년 동안 글을 올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원고를 모아서 매년 한 권씩 이제는 책으로 내는 작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책이 내가 힘들 때 나의 어떤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썼던 그 책들이 누군가에게는 재미가 되고 의미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리 기사를 하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전직 지방대 시간 강사가 주물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작가로 만들었어요. 자, 문학 연구자로서 김민섭의 불행이 김동식의 행운이 되었고요. 이 김동식을 행복한 작가로 만들면서 김민섭은 다시 문학 전공자로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찾았죠. 저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본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꼬꼬독 꼬꼬독, 작가에서 작가로,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독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